안녕하십니까. 비주얼 베이직, 오늘은 제 9번째 시간으로 반복문하고 기타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문의 종류에는 포문, 그 다음에 화일문, 그 다음에 두 루프문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어문으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익사이트문하고 포이치문, 그 다음에 온 에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나오는 포문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값, 이게 초기값이죠. 변수의 시작값, 그 다음에 최종값, 그 다음에 증가치 여기다 써주면 되죠. 이 증가치를. 그걸 지정해가지고 그 문장만큼 루프를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문을 만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반복 루프문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예제를 하나 해볼 건데, 그 예제를 살펴보기 전에 다음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화일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만 문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화일문은 무슨 뜻이냐? 이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맞을 때까지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하다가 조건이 틀릴 경우 더블엔드를 만나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소리죠. 여기서 포문을 통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예제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여기다 텍스트 상자 하나 끌어다 놓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끌어다 놓고 버튼 하나 끌어다 놓겠습니다. 똑같이요. 이 텍스트 상자에는 글자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공백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버튼을 누르면은 무슨 작용을 할 수 있게 할 거냐면은 dim 변수를 두 개 선언해 줄 겁니다. j하고 s 인테저용으로요. 정수용으로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포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배웠던 포문, 포는 1에서 2, 7까지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포를 두 번 써보겠습니다. 이중 루프를 쓰기 위해서 포를 두 번 쓰겠습니다. 이번은 j 값으로 해갖고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완점 텍스트에다가 출력을 해준 거죠. 요거를 텍스트 완점 텍스트 해주고, 그 다음에 엠파서드 연산자를 써주고 str 해갖고 그 j 값을 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 j라고 해주고요. 여기 띄워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루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이 루프를 담고 있는 외곽 쪽에 텍스트 1점 텍스트 똑같이 써주고요. 텍스트 1점 텍스트라고 똑같이 써주고, 이번에는 엠파서드 해준 다음에 vbcrlf라고 써보겠습니다. vbcrlf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엔터키를 누른 거하고 똑같은 키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넥스트로 닫아보겠습니다. 넥스트 i 값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프로그램을 출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커맨드를 누르면은 123455, 123455, 123455를 계속 옆으로 실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색하죠? 엔터키를 분명히 눌렀는데 왜 줄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 줄 바꾸는 엔터하고 똑같은 건데 왜 줄이 안 바뀌었냐면은 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에디트 상자 속성 중에 멀티라인이라는 값이 있는데 요게 펄스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이번 true로 바꾼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여러 줄에 걸쳐서 실행이 되네요. 이렇게 해갖고 포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화일문을 포문에 썼던 데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화일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화일문으로 할 때도 똑같습니다. 형식이. 이 변수값 i 값은 동일하고요. 여기다가 화일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i 값이 초기 값을 써줘야 되는데 초기 값은 어디부터 써주냐? 이 위에다가 i 값을 초기화 시켜보겠습니다. i는 초기 값 어디부터 할까요? 1부터 하죠. 1부터 초기를 잡혔으니까 초기 값 1부터 어디까지? i가 무엇보다 작을 때까지
7보다 8보다겠죠. 그래야 7만큼 나오니까 8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써주고요. 밑에다가 이 화일문은 자체적으로 i 값을 증가시키는 루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 더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뿌려주는 구문이 필요하겠죠. 똑같이 뿌려주고 요 밑을 next end로 되어 있는 부분을 double end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폼은 있는 데다가 화일문 한번 더 써볼까요? 이것도 화일 완벽하게 바꿔보도록 하죠. 화일을 써주고 요값 역시 6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위에서 가꾸는 역시 J값도 1로 초기화 시켜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요 next J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자체적으로 하나씩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J는 J 플러스 1로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고 요 next J라는 부분도 더블 end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일 루프가 2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가 IL이죠. 이렇게 하고 요 안쪽에 화일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외곽 쪽에 화일문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화일문도 폼문하고 똑같이 요 최종 초기값은 위에다 이미 기술해줬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값, 그 다음에 증가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똑같은 구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루프문을 보도록 하죠. 두 루프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만 문장을 반복시킬 때 쓰는 문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do 하고 문장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루프에서 판별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갖고 맞을 경우에는 계속 실행을 하고요. 문장을 반복해서 조건이 틀린다. 그럴 경우에 문장을 벗어나겠죠. 이 예제를 다루기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 가지고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죠. 기존에 있던 거를 지우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큼지막하게요. 그 다음에 기존 소스에 들어가서 소스에서 i 값 하나만 남기고 지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우고 여기다 기술을 내주죠. i 초기 값은 0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do 화일문이라고 쓰겠습니다. while i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하고 라벨 값에다가 뭐라고 쓰냐? 라벨 1에다가 캡션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do 화일문 화일 루프 수행함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루프라고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루프가 한번 실행이 된 겁니다. do 화일문 루프가요. 이 첫 번째 형식이고 두 번째 형식으로 do 화일문 또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쓰는데 요거는 라벨 2에다 나타내 보도록 하죠. 캡션 써주고 이거는 뭘로 실행된 거냐? do 점점점 그 다음에 루프 화일문 가지고 이렇게 실행됐다고 써주고요. 요거는 어떻게 쓰냐? 루프라고 똑같이 씁니다. 루프라고 쓰고 화일문을 끝에다 써주는 거죠. 화일문 i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do문은 두 가지 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첫머리에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말미에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죠. 첫머리에다 이렇게 써줄 경우에는 일단 조건을 판독한 다음에 이 문장을 실행시키는 거죠. 근데 말미에다가 이렇게 써줄 경우에는 일단 이 문장 무조건 한번 실행시키고 이 문장을 또 실행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라벨 하나 더 끌어다 놓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 문장인 do 루프 화일문 수행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갖고 간단하게 해갖고 알아봤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알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문장의 차이점 한번 보십시오. 이 라벨 1 표시해주는 부분은 이 do while 루프문이 실행이 안 됐죠. 왜 실행이 안 됐을까요? 요 밑에 건 분명히 실행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i 값이 0일 때 처음부터 0인데 처음에 조건을 판별합니다. 이 i가 0보다 작습니까? 작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절대 실행이 안 되겠죠. 실행 안 되고 무조건 루프를 벗어나갔고 이 라벨 값이 변화가 없는 거고 다음 문장은 두 문에서 이 문장은 무조건 한번 실행한 다음에 조건을 판별하는 거죠. 그렇지만 판별 한 바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이 아래 문장만 바뀐 겁니다. 이 두 문하고 두 화일문 어디에 위치하느냐 조건 판별하는 게 위치하느냐에 따라 갖고 결과값이 틀리게 나오죠. 이렇게 해갖고 두 루프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익사이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사이트문요. 익사이트문은 뭐 하는 거냐? 반복문이나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프로시저 수행을 강제로 종료할 때 쓰는 겁니다. 형식은 뭐 그리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 익사이트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익사이트문도 비주얼 베이직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익사이트문 요 커맨드 버튼을 이용해서 익사이트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죠. 커맨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요. 똑같이 i 값하고 j 값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다시하고 포문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이요. for i는 1부터 100까지 써주고요. 안에다 또 포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or j는 1부터 50까지 이 50까지 두는데 만약 j가 30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익사이트문을 실행시켜라. 익사이트 for를 실행시켜라. 그 다음에 next j 값을 해주고요. 이 루프를 next i 값을 또 막았습니다. 요 next라고 하는 것은 요 포문에서 요 next는 요 next i 포문에서 나오는 거겠죠. 여기 나오는 if 된 다음에 나오는 excite for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for next나 for each next 문 같은 경우에 반복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즉 포문의 반복을 중단시켜라. excite 뒤에다가 펑션이라고 써줄 경우에는 펑션의 프로시저를 종료화시킨다. excite 뒤에다가 do라고 쓰면은 do 루프문을 빠져나온다. 뭐 뒤에다 서브라고 시키면은 이 프로시저 자체를 빠져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나온 값을 라벨 값에다 편하게 캡션 해주겠습니다. 캡션 i 값을 써주고 라벨에다 역시 똑같이 편하게 j 값을 써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프로그램을 작동시켜보죠. 똑같이 나왔는데 이 i 값 들어가는 라벨 1 값을 한번 볼까요? i 값은 1부터 100까지 증가한 다음 값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지막 값은 101이라는 값이 출력되겠죠? 그래갖고 101이 나왔는데 뒤에 나오는 j 값은 왜 이렇게 나왔나요? j 30이 될 때 포문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j 값은 30에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익사이트문의 용법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for each 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ach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쓰는 거냐면은 컬렉션이나 배열 안에 있는 문제열을 찾거나 문제열 항목을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n error라는 문이 있는데 이 on error라고 하는 것은 에러 처리할 때 쓰는 거죠. 에러문의 형식은 on error go to 0 해주면은 이 프로시저에서 핸들링 에러를 체크하는 거 불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에러 체크에다가 제가 고트해갖고 이름 네이블을 적어주면은 그 네이블 적은 대로 이동시켜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 다음에 resume하고 next를 실행시키면은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해도 수행을 중지하지 않고 발생한 문장의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간단하게 이 에러문 처리하는 구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i값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이 for each문을 지우고요. 라벨 2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i를 에러 발생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 나누기 0과 같이 0으로 나누는 숫자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바로 에러가 나죠.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문장이 잘못됐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on 에러문을 이용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on error 이렇게 써주고요. go to error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에러가 발생하면은 어디로 이동을 시키느냐? 이 end sub 밑에다가 에러라는 부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에다가 라벨 1에다가 캡션에다가 영어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도록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죠. 이렇게 써주고 요 end serve라고 하는 것을 밑에다 이동시켜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문 안으로 써주고요. 요 에러가 발생할 경우 여기서 바로 에러가 오게 되죠. 요 출력하는 루틴에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배웠던 익사이트에서 서브문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실행을 시키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오죠.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에러가 날 경우에는 바로 서브문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메시지를 띄워주는 겁니다. 에러가 체크해준 밑에 있는 메시지를요. 지금 현재 익사이트 서브문을 한번 주석 처리해 볼까요? 여기 주석 처리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똑같이 하는데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익사이트 서브에 존재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갖고 에러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